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아프지만 또는 문제가 있지만 쉽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질이라고 불리는 항문 질환인데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땀이 많이 나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병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로 하고 싶지만 숨기기만 한다면 더 큰 질환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명지병원 외과 하헌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이 항문 질환이요 하면 사람들은 이 치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확히 이 치질이 무엇인가요? 예, 흔히 항문에 생기는 병 중 치핵이라는 병을 치질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문에 생기는 병을 다른 구분 없이 모두 일컬어서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에 발생하는 모든 병을 치질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 종류에도 여러 개가 있겠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치핵입니다. 항문이 튀어나오거나 피가 나는 병이고요. 네. 그리고 대변 볼 때 항문이 찢어지듯 아프거나 네. 혹은 피가 조금씩 묻어나는 치열이라는 병이 있고, 네. 그리고 항문 주변으로 뾰루지 같은 것이 만져지고 네. 반복적으로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아프고 불편감이 있고 속옷에 콧물 같은 것이 묻는 그런 치루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문 주변이 붓고 골마서 생기는 항문 주위 농양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항문 질환이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맞나요? 네, 아무래도 항문에 튀어나오는 것이 있고 습도가 높아지면 항문 주변으로 습해지고 그다음 가려움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름철처럼 습하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 되면 항문 질환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 자체가 여름이라고 해서 더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이 항문 질환이다라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임신과 이 항문 질환에 관한 관계인데요. 임신 후에 이 항문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출산 후 자연스럽게 질환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임신 시에는 자궁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골반에 있는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지고 그럼으로써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면서 튀어나와서 네. 흔히 얘기하는 치질, 치핵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서 그런 누르고 있던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치핵의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식이 조절 혹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항문 쪽으로 튀어나와서 불편한 게 있으면 좌욕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네.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대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어떤가요? 정말인가요? 예,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항문 주변에 혈관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병이 치핵이기 때문에 네. 복압을 높이는 행위, 배에 힘을 많이 줘서 변을 본다든지 네. 그런 행위는 치핵 혈관이 늘어나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혹은 늘어나면서 터져서 피가 나는 치핵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화장실에서 저희가 배변 뒤에 뒤처리를 하는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비데를 이용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찝찝하니까 물티슈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비데를 사용하는 게 치질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맞나요? 네, 그냥 비데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비데를 사용할 경우에 너무나 높은 압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물줄기가 항문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혹은 그 물줄기 압력에 의해서 항문이 경련을 일으켜서 꽉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항문에 있는 병이 있는 경우에 그 병이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압력을 가능한 한 낮춰서 사용을 하시는 게 네. 항문 질환을 개선하는데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비대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낮은 수압으로 이용하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또 하나 환자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은 네. 좌욕하세요란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근데 좌욕 대신 비대를 쓰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좌욕을 하게 되면은 항문 근육을 이완시키고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액을 앓고 있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치액이 있는데 수술하기 겁도 나고 재발도 잘한다고 들어서 그리고 사실 창피하기도 해서 제거하지 않고 살아도 몸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냥 두려고 하는데 어떤지 물어봐 주셨어요. 네, 항문 주변 질환, 치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뭔가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많이 물어봐 주신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대변을 보고 난 후 이 피가 나서 병원 가니까 급성 치열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급성과 만성 치열의 차이가 무엇이고 원인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치열이라고 하면 항문 점막이 손상되어서 통증을 일으키고 피가 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원인은 심한 변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설사를 굉장히 자주 한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얕은 점막 손상만 있는 경우에는 급성 치열이고, 그렇지만 생긴 지 2개월 이상 오래되어서 점막에 깊이 궤양이 생겨 있고 항문 바깥쪽으로 늘어난 피부가 만져지고 네. 항문 안쪽으로는 점막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진찰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 치열로 진단을 합니다. 네. 급성 치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만 만성 치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치열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엉덩이 쪽에 종기가 자주 생기는데 이걸 치료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도 있어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엉덩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항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 이런 쪽에 종기가 자주 생기고 이곳에 생겼다 저곳에 생겼다 옮겨가면서 생긴다라고 하면 치루보다는 다른 화농성 한선염 같은 병을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문 가까운 곳에 한 곳에서만 계속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반복한다면 이 경우에는 치열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치열이 아니라 치루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항문 주변에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생기면은 치열이라고 한다고 해주셨죠. 치루.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장세척 하는 게 치열에 좋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아마 치열의 원인이 변비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설사도 또한 치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척을 하게 되면 많은 이렇게 물약을 먹고 이렇게 설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치열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질문은 옳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치액의 증상 중에 이런 뾰루지 같은 게 난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이 터뜨리면 낫는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게 집에서 손을 대도 되는 건지. 아마 그 항문 주변으로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항문 주위 농양 상태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항문 주위 농양의 경우에는 나중에 치루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4명 중에 1분 이상 있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생겼다고 한다 하면 4명 중에 3명은 나중에 치루가 발생을 하는데 네. 임으로 터뜨리게 되면 나중에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서 그쪽 농양 절개를 이렇게 나중에 치루가 생기더라도 잘 치료하기 쉬운 위치로 농양 절개를 받는 것이 나중에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염증이나 어려움을 위해서 집에서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앞서 항문 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의 간단한 이 궁금증들 살펴봤는데요. 그 궁금증을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항문 질환, 그리고 종류에 따른 이유와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치액인데요. 항문이 튀어나오거나 피가 나는 게 치액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 항문에는 정상적으로 항문 쿠션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혈관이 잘 발달을 해 있고 그 혈관을 잘 잡아주는 결체 조직들이 그리고 다른 근육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복적으로 복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혹은 그 혈관을 잡아주던 결체 조직이 늘어나거나 혹은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 항문의 점막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네. 혹은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문 쿠션에 문제가 생겨서 항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치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치핵에도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이제 내치핵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네. 항문에 있는 구조물 중 치상선이라는 곳 아래쪽으로 네. 이와 같이 혈관이 늘어나거나 점막이나 피부 밑에서 혈관이 터져서 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경우엔 외치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항문이 튀어나오고 피가 나는 것 이외에도 이 치액의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그러한 증상들과 연관되어서 네. 항문 주변이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네. 있거나 위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치액이 동반되어 있게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액은 어떻게 고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1도, 2도는 수술적 치료가 없이 좋아질 수 있고 3도, 4도 같은 경우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도, 2도 무슨 얘기냐 하면 네. 1도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만져지거나 튀어나오는 조직이 없이 네. 피가 가끔씩 나는 경우 그 경우가 1도고 2도는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튀어나옵니다. 그랬다가 대변을 다 보고 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2도고 네. 3도의 경우에는 대변 본 후 튀어나온 조직을 혼자서는 스스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경우가 3도이고 그보다 더 심해서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4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증상과 병기가 약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비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 조절, 변비 예방입니다. 그래서 평소 섬유질 많은 식이를 많이 먹고 네. 물을 많이 섭취해서 네. 무른 변복이 편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뭔가 튀어나와서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는 온수 좌욕을 하면 증상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요. 네. 그러한 예로는 경화요법이라든지 고무밴드 결찰술 혹은 적외선 응고요법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적 치료는 어떤가요?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죠? 예, 수술적 치료로는 튀어나와서 불편을 일으키는 조직들을 떼어내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칼로 이렇게 떼어내는 방법도 있고, 절제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다른 것으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네. 혹은 기구를 써서 안쪽으로 튀어나온 조직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이 치열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치액과 비슷하게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예, 치열이 급성으로 생겨 있는 경우에는 네. 그 범위 자체가 얕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식이 조절, 네. 섬유질 섭취와 다량의 물 섭취 그리고 좌욕? 좌욕입니다. 예. 만성 치열의 경우는 어떤가요? 만성 치열은 항문의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그 상처에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상처 치유가 지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혈액 순환을 좋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좌욕만으로 그게 잘 되질 않아서 네.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치열은 굉장히 반드시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술뿐 아니라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렇게 근육 이완하는 연고 혹은
아니면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항문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 치열의 경우에 그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측방 외 관략근 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으로 한 5분 정도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네.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치료는 항문 쪽에 여드름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히 이 치료란 게 뭐죠? 예, 다른 순수한 우리말로 하자면 항문 주위 쇳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문 주위 쇳길이요? 네, 그래서 항문 안쪽에 있는 부분과 네.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터널처럼 통해 있는 쇳길이 생겨 있는 상태이고요. 그 쇳길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그러다가 그것이 바깥쪽으로 배농되어서 나오면 또 아픈 게 조금 가라앉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그런 것이 치루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루는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항문 안쪽에 있는 항문샘에 균이 들어가서 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농양이 생겼다가 그 농양이 피부 바깥으로 터져 나오고 그 통로가 상피세포가 자라나면서 네. 아물질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 치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환인 것 같은데요. 얼른 고쳐야겠죠?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예, 치루의 수술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이요? 네. 어떤 수술이 진행되죠? 그 항문 주위 쇳길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터널 안쪽에 뭔가 고이면 자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뭔가 고이질 않도록 그 터널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터널 자체를 떼어내거나 혹은 터널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네. 거기 고이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수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 시청자 질문에서도 이 치액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 항문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무조건 다 수술적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약물 치료나 아까 말씀드린 좌욕, 그다음 식이요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관리를 요령을 배우는 것이 병원을 방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하고 혼자서 무슨 병인지 잘 모른 채로 끙끙 앓고 지내다가는 주변으로 농양이 심해진다든지 네. 혹은 혈전이 생겨 있고 그 혈전을 통해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다른 문제로 더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항문 질환 걸리지 않게 예방하려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 정말 굉장히 알고 싶은데요. 어떤 생활 습관 필요할까요? 네,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 조절. 변비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변을 잘 보시는 것이 좋고요. 편하게 네. 배에다 힘을 많이 주는 습관 같은 거 네.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 항문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좌욕을 한다 그러면 항문에는 항문 질환은 대부분의 항문 질환에서는 좌욕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고 만약에 항문 소양증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누를 쓰지 않고 항문을 그냥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좌욕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좌욕하는 방법은 10분 정도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로 따끈따끈하게 해서 엉덩이를 10분 정도 담그고 하루에 3번 혹은 대변 본 후에는 한 번 더 하고 하는 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좌욕의 요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문 질환은 남에게 알리기 참 껄끄럽죠. 그래서 병원 찾기도 조금 부끄럽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병원을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경우도 만성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1번 치질입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M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는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을 소개해드린 서울의 발견 제작 스토리 이어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